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서브TV 팬더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3월 7일 정도 나갈 것 같고요. 3월 1주차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얘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서울 지상철 지하화, 신분당선 연장 5월 개통 등을 가지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자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뭐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이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청회 그리고 시의회들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올 연말 정도에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은 구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를 맡고 있는데, 혹시라도 또 시장이 바뀌거나 하면 약간의 기조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변화는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서울시 시상이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기본 계획에 대한 이해가 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더 최상위 계획도 있지만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전체적인 플랜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것들을 좀 더 세부화하는 것들은 관리계획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관리계획은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40 기본계획의 내용을 뭐냐라고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일단은 수변 공간의 어떤 재편을 다시 하겠다라는 부분, 그게 저한테는 좀 눈에 좀 띄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 지역, 국회법에서 정한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겠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추가가 될지, 아니면 전체적인 변화가 될지. 근데 법상에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도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들이 결국 국회법까지 좀 바뀌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정한 어떤 주거지역 또는 이런 지역들에 있어서 높이 규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지상철도, 요 얘기가 또 많이 이제 물어봤었는데,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대, 이런 시대에 맞게 좀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시고, 다른 것보다 수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지상철, 그 다음에 용도지역 같은 거, 그 다음에 35층 이런 거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좀 넘기겠고요. 그 중에 아무래도 교통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서울 지상철도 지하에 대한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이 얘기를 좀 더 드려보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사가 있어가지고요. 머니투데이 좀 기사를 좀 내용을 보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서울 지상철도 지하 추진 공식화 언제 어디서부터. 그래서 서울 내 지상철도 현황과 차량기지 현황을 머니투데이에서 좀 이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얘기를 좀 놓고 보면 아무래도 1호선 중심의 경인선, 경원선 1호선이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과 관련해서 경의선과 중앙선, 그 다음에 경춘서 일부,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이 다 서울시 구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부선, 여기서 끊어지는 경부선, 구로에서 갈라지는 경부선까지, 그래서 경원선, 경인선, 경부선 1호선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을 나눴다. 그 다음에 경춘선, 이 중에 이제 서울시 구간에 해당되는 구간, 그래서 그 구간 중에서 이제 지상으로 다니고 있는 이러한 철도를 지하로 할 수 있겠느냐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호선 있습니다. 2호선.
그 다음에 2호선, 그 다음에 뭐 7호선, 3호선, 4호선, 2호선 이런 것들은 이제 한강을 넘어갔는데 이제 교량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2호선 이제 신답까지 이어지는 지선,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4호선 일부, 요런 것들에 대한 지상, 여기도 이제 고가로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이고, 여기서 이제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요런 지금 주황색 구간, 요 구간을 이제 국철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보통 이제 1호선보다는 2호선에서부터 4호선, 3호선, 7호선 이런 구간까지를 도시철도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국철과 도시철도 이렇게 사업을 좀 나눈 것 같고요. 그래서 국철과 도시철도 한 100km가 넘는다. 그 다음에 차량 기지 면적도 있다.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로서 우리 연남동 있잖아요. 예, 홍대 있고 옆에 보면 연남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인선 숲길 이른바 연트럴파크라고 하는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에 경의선을 지상철을 지하로 바꾸고 그 이외에 어떤 이제 기존에 있는 지상 어떻게 뭐 선형일 거 아니에요. 그 선형 구간에 공원을 만든 사례를 가지고 이러한 게 서울시의 어떤 큰 변화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계속 하나씩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예전에 이 그 홍대 입구 이런 그 경의중앙선, 경의선 이 구간 또한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그때 했던 사례입니다. 아마 그 사례를 조금 더 다시 이제 당선이 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살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얘기 또 제가 또 요 내용에 대해서 이게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없다 이런 좀 인터뷰를 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보시고요. 물론 이게 뭐 상당히 필요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 특히 이제 돈에 대한 문제겠죠. 돈에 대한 문제. 결국 돈이라고 따지면 경제성, 과연 뭐 1조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아니면 몇 천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그 이상일 거냐, 이제 그런 게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열차를 멈추고 공사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열차를 멈추고 공사한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운행 중에 그러니까 운행 중에 공사를 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면 정말 심도가 깊어져야 되는데, 심도가 깊어지면 그만큼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전체적인 철도에 대한 공사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돈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렇게 연장이 길지가 않아요. 되게 짧은 구간입니다. 한 1.5km, 뭐 1km, 1.5km. 그거에 비하면 다른 구간은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서울시가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는 아닐 것 같고요. 좀 노선별로,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때 서울역에서 이렇게 경부선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간들은 조금 더 지하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일부 구간 이런 것들도 지하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공사비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당장 쉽게 될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지상 구간 지하로 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큰 저는 호재라고 보여지고 어쩌면 지상으로 도시가 양분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가 지하로 간다라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시범사업으로 아니면 또 어쩌면 국토부와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일부는 좀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가 하나씩 좀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 2월 25일 국토부 지자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합동 공모 추진. 그래서 4월 8일까지
당분간은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지정되는 작은 블록들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고 지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또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놓고 보면 이 작은 블록이 갖고 있는 주변의 시너지가 그리 크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구간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독립된 부동산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 뭐 투자든 실거주라고 한다라면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왜냐하면 계속 지정되면 어떤 지역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지난 2월 말에요. 2기, 3기, 공공 민간 사전 청약이 된다. 그래서 2월 28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5차, 그 다음에 제4차, 공공 또는 민간. 그래서 공공, 이제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한, 그 다음에 민간, 그래서 왕숙지구, 왕숙이주구, 계양지구, 그 다음에 가정이주구, 검단, 고천, 탕정, 이런 지역들이 선정이 되었다. 사전 청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에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이런 전용 면적 그리 크진 않지만 이러한 특화 설계를 적용시켜줘서 이제 집만 아니고 집 안에 육아라든지 여러 살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짓겠다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좀 없지만 좀 짧게 한번 내용을 좀 볼까요? 짧게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기, 3기 28일부터 한다. 그래서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여기 2기 신도시로는 뭐 검단지구, 탕정지구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5차 이제 공공 사전 청약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 아마 다른 곳에 청약은 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은 보시는 시청자분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다시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다. 전용 50m이기 때문에 한 23평형, 24평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은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제가 잠깐 이거 내용을 좀 보는 거는 뭐 짤막하게나마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춘선이 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경춘선이 가는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어느 지구가 좋다라고 단정 지어서 표현하는 것보다 같은 지구지만 이 블럭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블럭이 바뀌는 그 블럭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블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공공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이런 블럭들이 나중에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가급적 민간 분양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가격 아니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공공 중에서도 이왕이면 조금 더 블럭이 우수한 곳, 조금 더 입지가 우수한 블럭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숙지구다, 왕숙1지구 아시는 것처럼 경춘선이 있고요. 거기에 GTX 비노선, 그 다음에 이제 9호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9호선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GTX 비노선도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숙 지구 자체가 조금 더 세워지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2030년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전 청약이잖아요. 본 청약을 하셔야 되고 그게 단지가 형성이 되고 기반 시설이 형성되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여러 시설들이 세워지려면 결국 2030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2022년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어떤 비노선이 당장 운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9호선도 좀 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분들 접근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다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이것들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들어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은 결국 향후 10년이 되었든 또 어느 시기가 되었든 그러면 그때 되면 좋은 거냐 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왕숙지구지만 그래도 GTX B노선을 염두에 두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도보권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블럭 정도면 한 500m, 두 개 블럭 정도다. 그러면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하철이 1km 정도에 하나씩 생기기도 하는데 또 여기는 GTX 노선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9호선이 여기 뭐 한 군데, 두 군데 왕숙 쪽에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조금 비싸더라도 GTX 노선을 바라보는 게 좋다.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그 블럭들이 분양되는 곳, 그러니까 요러한 곳이 분양되는 것보다 요러한 곳이 분양될 때, 그러니까 GTX 노선에 좀 더 가까운 곳에 분양이 될 때 여러분들이 청약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왕숙 2지구입니다.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보면 왕숙 1보다는 왕숙 2가 좋습니다. 하지만 뭐 GTX가 간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또 왕숙 1 또한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도 여기서 가까워지는 요 블럭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쪽보다 다만 한 블럭이라도 가까워서 도보가 가능한 곳이 유리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왕숙 2 블럭 이번에 사전 청약하는 이 블럭들도 좋아 보인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가정 2지구 뭐 아무래도 그 다음에 뭐 인천 계양지구 가정 2지구 그 다음에 뭐 7호선 연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부분보단 제가 좀 넘기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교통에 있어서는 좀 열악한 곳이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물론 가정 2지구도 7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 분양에 가도 뭐 일반 민간 분양과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대다수가 보니까 1500 전후선, 그러니까 평당 1500 전후선, 그러니까 공급면적 기준으로 평형당 1,500만원 내외로 이렇게 돼서 한 4억 정도, 3억, 그러니까 24평형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3억 중반대 4억 정도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이 내용을 보면 점수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 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 분양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브랜드가 어떤 거냐, 이제 호반 서민, 분경채, 뭐 대강 이런 것들 그래서 봐주시고, 또 민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용 면적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물론 전용 면적이 크면 좋겠지만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결국 입지가 좋은 것에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그런 업무시설들이 이제 생기게 마련이고요. 제가 최근에 지었던 이기 신도시, 동탄을 비롯한 이기 신도시 주변을 바라보면 결국 교통, 입지가 우수한 곳이 전체적인 가격들이 높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단 지구,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가 뭐 원당 지구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하철이 이제 인천 1호선 연장이 생기고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GTX 노선은 이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검단지구 쪽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열악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검단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서울로 접근하기에 좀 더 유리한 곳.
그런 부분들은 좀 열악하다. 교통 부분은 좀 열악하다. 다지만 이런 전체적인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 고천지구, 고천지구 보시면 여기가 뭐 의왕 시청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도건 동탄선, 동탄 인도건선, 그다음에 이쪽 정도에 이제 여기 생기기 때문에 좋죠. 이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나쁘지 않아서 나쁘지 않아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평당가가 좀 비쌀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아산 탕정지구, 이제 이기 신도시 위쪽이 이제 지하철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장안지구 산업단지를 좀 끼고 있죠. 그 다음에 울산 다운지구, 그 다음에 뭐 남청주 산업단지의 뭐 이런 블럭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주변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블럭들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들을 보면 좀 격차가 있죠. 지역에 따른 격차가 있다. 공공보다 싸다 비싸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아까 봤던 고천 같은 경우는 뭐 평당 2천까지도 이런 하는 거고요. 탕정이나 좀 지방을 가니까 뭐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전용 면적이 일정 33평에 34평형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그래도 보통 4인 가족이라면 많이 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보면 용산기지 상반기까지 4분의 1 순차적 반환 추진, 그래서 용산기지를 좀 이제 하나씩 반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의정부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유가 의정부 주변에 미군 기지가 크고 작은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들 이제 평택으로 가면서 다 이제 공원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시설들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미군 기지가 있다 보면 주변은 여러 시설 제한들이 있거든요. 뭐 고도 제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시설 제한들이 있는데 이런 제한들이 해제가 되고 오히려 그 구간이 공원화되면서 오히려 주변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의정부, 미군기 이전되는 부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주변에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뭐 의정부나 부천이나 여러 군데 상당히 많은 곳에 의정부 미군 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지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불명 호재다. 그리고 그게 공원화되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거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 주변에 아직까지 이전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분당선 강남 신사 연장 5월 개통 확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강남역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역에서 신논역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권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하나의 상권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노년 신사까지 이어진다라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사업이었지만 이걸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아직 2단계 사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본격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또한 여러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주변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뭐 기사 내용을 좀 볼까요? 예, 신분당선 3월 3일입니다. 신분당선 강남 신사 연장 5월 개통 확정. 기재부 뭐 민투 심했다. 그리고 뭐 창동에 있는 아레나 공연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민간 투자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그다음에 아레나 여기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실시 협약 변경안에서 1단계 신사역까지 2.5km, 2단계 신사에서 용산까지 5.2km 관리 운영권을 각각 설정함으로써 1단계 구간을 조기에 부분 개통하는 걸 골자로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사업이었지만 그거를 단계별로 끊고 1단계는 일단 민간 사업한테 한다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끊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이제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나오겠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다시 또 이제 구체적인 뭐 역부터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사역, 노년역, 뭐 신노년역 이런 것들이 생기면 과연 어디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업무나 상업적 기능은 좋아진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맞죠? 예, 우리가 광교나 이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역을 한 번에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성남이나 뭐 용인 쪽, 그 다음에 뭐 수원 이런 쪽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굳이 뭐 이렇게 많이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강남역보다는 이러한 역들을 또 갈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 이러한 역을 통해서 또 환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려가는 역들을 조금 더 의미가 있게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어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그다음에 광교에서 호메시까지 이어지는 구간, 이제 그 구간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공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 고시를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에 고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설계랑 이제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 연장으로 이어지는 호메시 구간까지의 그러한 노선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결국 용산까지 간다라는 건 하나의 지하철, 하나의 철도를 이용해서 간다라는 게 상당히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아레나 없었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2,800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연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민간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거고, 결국 노원역, 창동역에서 노원역까지 이어지는 전체 구간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민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신분당선, 뭐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신분당선. 그래서 새롭게 이어지는 구간까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전 3호선 50km 신설 추진 2033년 준공 목표. 그래서 현재 2호선을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 3호선, 3호선도 또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호선에 뭐 노선이 당초 이거였는데 좀 노선을 이렇게 우회해서 바꾼다는 얘기고,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역을 더 놓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트램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트램이라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곳은 대전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로망과의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성과, 그러니까는 해놨더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한다라는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트램에 대한 영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놨더니 교통량만 더 불편해지고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이용하는데, 아니면 또 신호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느껴지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트램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고민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대전은 철도에 있어서 어쩌면 뭐 본고지 상당히, 왜냐면 공사가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랑 철도공단 본사가 다 대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대전입니다. 그리고 뭐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이 그렇게 멀지도 않고 다른 광역지에 비하면, 그리고 세종과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봐줄 필요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3호선 얘기를 꺼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8년에 뭐 운행을 하려고 하기 위한 거나 33년 준공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먼 미래의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2호선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좀 화이팅 있게 좀